오늘 사실 삼성전자 실적 날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이야기를 이분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PB들의 수다 우리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표정 두 분 심각하세요? 그래요. 부장님 아이고, 우리는 좀 힘차게 가보죠. 네. 네. 아니, 그러실 부장님 필요 그냥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 네. 지금 전화가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 고객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괜찮냐 전화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일상적인 전화일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3개월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출연했었어요. 그날 나오셨고. 어떻게 또 그렇게 그날 겹치죠? 나왔어요. 1분기 실적 오늘도 나왔을 또 때. 그날도 두 분 앵커께서 이게 막 한 4~5% 오르다가 이젠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네. 얼굴 표정 좀 안 좋았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복기를 해보면 네. 3개월 전에는 20만 원 돌파했네요 라는 시점이었죠. 3개월 전 주가가 20만 원. 그때 잠정 실적 1분기 나올 때 네. 20만 원 돌파했다가 또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이었고 오늘은 지금 30만 원 깨졌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는 3개월 전보다 50%가 지금 올라 그렇네요. 있는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뭐 변동성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분기 단위로 끊어 보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조금 뭐랄까요, 기분이 좀 더 안 좋아진 거는 1분기 때는 그때 이제 발표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가 있으면서 올라갈 때도 뭐 기분은 좋지만 떨어질 때의 낙폭은 이게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용기 있는 자가 뭐 미인을 얻는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투자 난이도는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적 워낙 좋죠. 뭐 밸류에이션도 워낙 좋고 내년에 대한 실적 가식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투자하면서 크게 사실은 고민할 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식 시장 두 앵커님 어떠세요? 저는 요새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요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저는 증권회사 지금 18년, 19년 차인데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리만 때였습니다. 리만, 그리고 리만 뭐 사태 그다음에 때.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금리 인상기도 있었고 유럽 금융위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지나고 보면은 안 어려웠던 때에는 오히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울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우리 뭐 청취자분들 뭐 어디서 이제 듣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주식 시장은 원래 돈 벌기 어렵습니다. 돈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은 걸 잘 안 알려주죠. 정보를. 네. 네. 오르고 나서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앵커들이나 애널리스트 얘기하죠. 그래서 안 알려주고 아니면 지금 전자닉스처럼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주식들은 타이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결국. 네.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 믿음이 있어서 끌고 가는 사람하고 이 뉴스나 노이즈에 휩싸여서 또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아니면 내가 저점에 안 팔아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이나 혹은 5% 10% 작은 수익에 결국은 매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시장은 뭐 제가 투자 철학에서도 뭐 시장은 곡성이다 뭐 이런 주제도 말씀드린 적 있듯이 절대 여러분 어디서 100만 원 돈 버는 거 어렵잖아요. 일해서 돈 버는 거. 주식 시장은 원래 돈 벌기 어려운 곳이다. 네. 요거를 좀 아셔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 안 움직이냐? 사실 시장에서는 이 세 기업들의 실적엔 관심이 없어요. 네? 원래 잘 나올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왜냐면 알고 세 있었다. 기업의 캐파가 있고 트렌드 포스나 이런 데 가면 디램의 평균 가격이 있고 우리 수출 단가 매달 발표되잖아요. 네. 그거 계산하면 실적은 이미 다 계산 끝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 주가의 중요한 거는 7월 20일 지나서부터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빅테크 실적이요. 그러면 이 네. 빅테크 실적에서 지금 뭐 메타가 줄이느냐
또 지금 뭐 마소도 이거 AI 캐펙스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캐펙스를 많이 늘릴 거면 아니야 우리가 줄일 걸로 예상했는데 더 늘린대 요런 시그널을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려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우리 반도체 기업이 주가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네. 빅테크들은 아마 캐펙스를 줄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그게 자료를 진짜 토대로 네. 말씀드리도록 중요하잖아요. 할게요. 캐펙스를 네.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빅테크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면 조금 그래도 글로벌하게 시각을 보시는 분이고 네. 근데 그럼 나와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또 크게 우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리 프리뷰를 하자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AI 캐펙스를 줄이거나 그런 시그널은 아마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난 방송 리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제가 뭐 해제를 하긴 하는데 네. 레버리지 지금 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9일에 뭐 나와서 아마 25일인가요? 26일 날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는데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불길한 예감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때 제가 그 테슬라 레버리지를 예를 들면서 네. 이 레버리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5월 15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 15% 마이너스였는데 이 2배의 레버리지 한국에서 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63%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아마 레버리지 투자, 장기 투자 하시면 하실수록 이런 불일치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야. 근데 난 레버리지가 20% 마이너스네. 뭐 이런 구간이 분명히 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내가 1,000만 원으로 2,000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대출 받아라. 대출 받아서 2,000으로 본주를 사고 대출 이자를 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고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죠. 지금 21.5% 본주 어제 기준 하락했고 레버리지는 42% 하락해서 본주하고 뭐 일치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계속 레버리지의 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아마 제대로 들으셨으면 그거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하이닉스가 본전이 와도 내가 매수했던 레버리지 매수했던 가격의 본전이 와도 우리 레버리지는 이런 테슬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내가 레버리지에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 쳐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도 말고 할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또 얘기하면 우리 투자자분들 또 내팽개 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했냐? 너네 쌤통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적립식으로 물을 타야 될 것 같아요. 더 사야 적립으로. 한다. 네. 결국은 떨어졌을 때 계속 물을 타서 길게 보고. 물을 타서 본전이면 엑시트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전략밖에 현실적인 부분은 없다. 근데 저는 이제 하이닉스 좋게 보기 때문에 결국 회복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네. 내가 이제 큰 금액을 또 여기서 물 타서 떨어지면 완전히 멘탈이 박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지금 내가 3,000만 원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뭐 300만 원씩, 혹은 뭐 1,000만 원씩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서 본전의 이상에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좀 바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대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을 뭐 권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레버리지 하는 여러분 레버리지 할 바에 차라리 대출이 더 낫겠다라는 극단적 예시를 드신 왜냐면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의 복리효과라고 네. 하면서 주가가 뭐 비슷하게
횡보를 보여도 레버리지는 그 녹아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차라리 정말 그렇게 많은 배수의 수익을 누리고 싶으면 네. 차라리 본주로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융통을 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신 특히 거죠? 미국 시장에서 세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세배는 제가 그 사례를 정확히 봤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아이온큐 세배가 상폐된 적이 있어요. 아이온큐. 아이온큐.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젠슨 왕이 이 양자커면 한 10년 후에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멀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날 아이온큐가 종가 기준으로는 뭐 20 몇 프로 빠지긴 했는데 장중에 거의 한 37% 8% 빠졌거든요. 네. 그럼 한번 보세요. 33%보다 더 빠지는 순간 세배는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아예 빵원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돈이 없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만약에 네. 하루에 50% 빠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한가가 30%니까. 네. 만약에 하이닉스 3배 ETF가 있고 아니죠. 2배나 3배 ETF가 있고 상한가 범위가 없으면은 레버리지는 하루에 투자금 자체가 다 없어질 그럴 수도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1,000만 원 내가 살 때 2,000만 원 내가 대출 받아서 산 거는 뭐 연이자 한 5%인가요? 이자 내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자 내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는 일이 생길 수도 되는 거죠, 있어서 시장에서. 네. 나는 한국에서 2배도 나는 좀 화끈하지 않아. 미국 가서 3배짜리 할 거야. 뭐 영국에 3배짜리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걱정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네. 제가 투자하시면서 레버리지만 안 해도 그 다음에 적자 기업에 투자만 안 해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조금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쏠림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쏠림의 완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며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 쏠림이 완화되면 어느 쪽에서 우리는 또 반도체 말고도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장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이 전 계속 될 있을 거라고 수밖에.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한 3월부터는 제가 여기 나와서 그런 말 계속 했는데 어떤 앵커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셨어요. 분산. 네. 계속 관심 그래서 가져야 된다.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AI가 인프라 단계를 넘어서 머니타이징, 수익화 단계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될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모를 수 있죠.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서 주인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 단계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좋아. 근데 이게 인프라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자동차 도로를 깔거나 영원히 우리가 통신망을 깔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니타이징 시기로 왔을 때 미국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미국 증시는 어제도 보면 국내 증시보다 반도체도 올랐거든요. 반도체들도 올랐고 빅테크들도 좀 올랐고 좀 안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또 환율도 올라서 평가이익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고 네. 지금부터라도 한국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뭐 20-30%라도 미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나중에 정말 미국이 본격적으로 더 아웃퍼폼 할 때 미국 비중 더 실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에서는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제 저도 우리 회사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라서 이혁진 팀장님 거 방송 보고 네, 어제였죠. 뭐 다른 쪽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의견 들어서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한국 시장을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자닉스가 아직까지도 매력도가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압도적으로 생각을 높다. 하는데 네. 그 근거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독주가 지속될 것이냐? 그거 저는 좀 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AI와 클라우드 투자는 계속 될 거냐? 이게 아마 7월에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그 시그널이 될 텐데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그 근거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AI 스타트업 뭐 엔트로픽이나 뭐 오픈 AI나 이게 자금이 조달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못 벌고 적자인데 어떻게 계속 투자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빅테크도 지금 현금이 다 말라서 채권이나 유상증자까지 하는데 계속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라는 네. 걱정이 반도체 주가에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네. 한국 증시 반도체 독주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실적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은 224%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데 반도체가 이제 압도적이죠. 그렇죠. 반도체 압도적이고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잘하고는 있지만 요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내년은 그럼 어떠냐라는 네. 걸 한번 봤을 때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내년에는 1100에서 1200조 예상합니다. 자, 근데 전자닉스가 800에서 900조입니다. 그 우리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뭐 이익의 함수다, 이익의 증가율의 함수다, 네. 뭐 기타 등등 뭐 미래 현금 흐름의 뭐 현재 가치화한 뭐 합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식의 평가 모델이 있지만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60% 코스피에서 차지하니까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너무 높다. 너무 쏠림이 심하다 하지만은 내년의 이익은 8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저 60%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그렇죠. 야. 왜그 두 분이 어두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왜냐면 근데 또 반도체 주가가 분위기가 또 좋아져야 또 다른 종목들도 좀 온기가 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전자닉스 망해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 그럴 안 수는 되고 없죠. 이들이 온전하게 상승 추세에 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회사에도 자신 있게 한국 주식에 배팅할 수 있는데 우선은 대장주들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니까 다른 종목들 뭐 삼성전기 꺾이죠, 뭐 현대차 꺾이죠, 기타 뭐 코스닥도 야 반도체도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실적 좋은 애들도 디밸류 받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왜 펄을 10배, 20배, 왜 50배 받아야 돼? 왜 전력기계 50배 받아야 되죠? 전자닉스는 5배, 6배인데도 빠지는데. 네.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있어야 이제 조금 다른 쪽에도 좀 온기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닉스의 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이익의 규모도 높은데 내년에 대한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뭐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현대차는 올해도 조금 이익이 좀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죠, 그죠? 현대차 살짝이지만, 네.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자신 있게 현대차는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직은 좀. 네. 뭐 완전차-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좋아. 네. 그거 5, 6년 후예요. 아직 실적으로는. 네, 5, 6년 후인데 전자닉스는 내년에 300조 올해 벌다 내년에 400조냐 500조냐 600조냐 싸움이지 내년에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않잖아요. 월가에서도. 그렇죠. 네. 다른 기업들 한번 딱 나래비 세워보시죠. 화장품 잘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조건 잘 될까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이익의 규모도 높지만 이익의 가시성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또 주식시장의 키워드가 주주 환원인데 주주 환원도 고간에 돈이 많이 차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자닉스가 뭐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해도 전자 기준으로 뭐 400조 500조 벌면 뭐 이런 성과급 뭐 2, 30조 주고 투자 뭐 1, 200조 하고 그래도 200조 남잖아요. 네. 200조 남으면 100조나 150조는 주주 환원 할 수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총에서 100조에서 150조를 주주 환원한다?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매도 사이드가. 그러면은
나왔나요? 잠깐 말씀 코스피가 좋아요. 네, 매도사이드카가 매도사이드. 예, 방금 또 나왔습니다. 올 들어서 16번째 매도사이드카 정말 그렇네요. 코스피에서 네. 이제 발동이 그러니까 지금 됐습니다. 전자 닉스조차 주가가 흔들리니까 그냥 다른 회사들도 좋은 상황이 좀 아닌 거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뭐 주가는 계속 뭐 흔들리고 있지만은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지냐?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실적은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 애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빅테크들에 대한 걱정은 뭡니까? 돈도 못 버는데 현금 흐름은 계속 줄어드는데 투자를 어떻게 계속해요? 이미 유상증자하고 이미 채권 찍는데 내년에 더 어떻게 더 늘립니까? 이게 AI 캐펙스가 늘릴 수 없으면 반도체 실적도 꺾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가정이죠. 그죠? 그런 네. 걱정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다만 그럼 진짜 빅테크 애들이 돈도 못 버는데 걔네들은 정말 바보라서 정말 총 맞아서 남들이 하니까 질 수 없어. 중국이 하니까 질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수백조 쏟아서 투자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네. 실제로 빅테크나 AI 랩스들은 과잉 투자라기보다 내가 지금 이 쏟아붓는 거에 대한 미래 매출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클라우드가 구글 어때요? 60% 늘어났거든요. 다음 분기는 어때? 우리 캐펙스가 부족해가지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더 매출할 수 있었는데 네. 뭐 더 못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와서 우긴다기보다는 실제 숫자는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1분기 매출이 클라우드 매출 보면 구글이 또 이게 막 영어로 쓰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눈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이거 환율 한 1,500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네. 구글은 6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률 33%였습니다. 마소가 성장률 40%에 49%고 예, 아마존이 58조에 28% 38%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럼 이게 얼추 한 40% 영업이익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난 분기까지 어닝콜을 들어보면 지금 매출 성장률보다 잔고 쌓이는 속도 더 빠르다. 수주 잔고가 쌓이는 수주 건- 잔고가요. 예, 더 빠르다. 그러면 요 3사의 수주 잔고만 합쳐도 2,000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럼 자보시죠. 2,000조의 영업이익률 얼추 40% 때리면은 800조. 영업이익 800조. 지금 가시성으로 보이는 것만. 네. 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치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부담을 빅테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와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면은 빅테크들도 좀 부담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출을 하기에는 뭐 회사채 발행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의문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금리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금리가 올해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하다가 내리진 못하겠다 하다가 지금은 또 올릴 거다라고 하다가 이제 또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좀 그런 바뀌고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고용이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쪽보다는 그래도 동결이나 혹은 하반기에는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런 관세에 대한 그 YOY 그 효과가 이제 덜어지잖아요. 네. 작년에 이미 관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도 좀 안정되는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발표들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본격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크게 뛰지만 않는 수준이라면은 이 AI 캐펙스에 대한 부분은 또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게 이미 지금 빅테크들이 2,000조의 수주 잔고에 40% 영업이익률이면 가시성으로 한 800조 정도가 내가 지금 벌 수 있으니까 네. 올해 그래 그럼 600조 700조 투자하자 이제 가능한 거고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확장성이 있는 매출이죠. 일회성으로 매출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이 클라우드 계약을 해서 쓸 때 이번 달만 쓰고 안 쓸게라고 하지 않죠. 네. 보통 1년에서 3년, 5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그런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매출을 봤을 때 지금은 과도하게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그래서 현재 과감한 투자는 가시성이 높은 매출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현금 흐름이 계속 꺾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현금 흐름은 어저께 우리 이혁진 팀장님도 이제 그래프를 제시해 주셨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게 AI로 만드니까 더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해요. 내가 100을 버는데 200을 투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금이 줄어들죠. 근데 버는 돈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200을 벌 때 250을 투자하고 300을 벌 때 300을 투자하고 400을 벌 때 400을 투자하고 500을 벌 때 400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8년 언젠가쯤에 이제 현금 흐름의 감속이 가장 최저를 찍고 나중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의 회수가 될 규모도 것이다. 커지면서 많은 투자와 함께 현금 흐름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요런 전망이 지금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8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 그러면 이때는 이런 게 정말 가시화돼서 보이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반도체도 좋겠지만 빅테크의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은 투자의 빙하기를 지나서 회수기가 될 때 네. 결국은 이쪽의 주식들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크게 오르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사업이 대규모로 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기업에도 관심 가져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더 확신이 생길 거지만 요런 시점에서는 아마 인프라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돈 버는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매력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역으로 또 이제 반도체와 빅테크를 지금 요새 롱쇼도 하거든요. 네. 빅테크 올라갈 때 뭐 반도체 빠지고, 뭐 이제는 그때는 핑퐁으로 반도체 한번 올라가고 빅테크도 올라가고 뭐 요런 선순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2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빅테크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현금을 꼬라박고 줄어들고 적자 보고 그러면서 투자하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미래의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100을 벌지만 200, 네. 300 투자해. 왜냐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에 300, 400, 500, 600으로 그게 ROI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숫자도 가시적으로 수주 잔고가 보여줄 수 있고. 그냥 궁금한 거는 그 숫자에 대한 실적 확인, 그러니까 잉여 흐름이 확 늘어나는 기점을 왜 28년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네. RP 그 뭐라 해야 되죠?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게 아. 실질적으로 매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캐펙스에 대한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과 투자 금액을 뺐을 때 현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얼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늘어나는 건 내년에도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계속 될 것 같지만 28년부터는 투자를 40% 늘리는데도 현금이 오히려 늘어나네? 이런 구간이 오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I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뭐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네. 관련한 산업이 어떻게 나중에 흘러가게 될지를 좀 멀리 바라본다면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그러면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기업들의 주가에 탄력이 조금 더 붙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 부장님 말씀이고 근데 사실 언제나 우리가 분산 투자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분산 투자 말고 집중 투자 했어야지 수익률이 좋았어가지고 그거 살짝 잊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게 예를 들면
상대적인 매력도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분산을 위해서 내가 반도체도 있으니까 전력기기도 좀 있고 네. 바이오도 좀 있고 코스닥도 좀 담아놔야지. 뭐 미국도 담고 중국도 좀 담고 그런 분산 투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분석을 해서 반도체가 이익의 규모는 높지만 성장률은 화장품이 더 높아. 라고 하면 화장품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가 성장은 좋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우리 금융주가 더 좋아. 네. 라고 하면 금융주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이익의 규모도 좋은데 밸류에이션도 좋고 이익의 가시성도 좋고 주주 환원도 다른 업종보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보다 더 매력이 있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찾았을 때 분산 투자를 해야지. 네. 분산을 위한 분산은 사실은 또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나 섹터들이 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글쎄요.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뭐 찾아보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스타트업. 네, 그 다음에는 오픈 AI에 대해서 막 되게 걱정 많이 했죠. 오픈 AI. 네, 네. 망하면 여기 망하면 AI 얘네가 앞으로 수백조 투자하는 거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상장도 좀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투자 계속 할 수 있겠냐. 뭐 클로드 같은 애들도 지금 뭐 잘 된다고 하는데 적자 아니냐 아직.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AI 랩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픈 AI도 잘 되고 있고 제일 잘 되는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매스컴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자다. 그리고 얘네가 매출해봐야 100밖에 안 되는데 투자를 200씩 한다. 이거 수익은커녕 매출보다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적자인 거죠, 그러면.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파산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AI 랩스들의 실적을 보면은 월 단위로 늘어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ARR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월 단위의 최근 매출을 12개월을 했을 때 ARR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거든요. 네. 연간 반복 매출. 그렇죠. 네, 맞죠. 구간 반복 매출.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매출은 요렇게 계산한다고 해보죠. 요걸 다 더하면 100이거든요. 네. 근데 너 100 버는데 200 투자하는 거 맞아?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 달이 첫째 달이 1로 시작해서 마지막 달이 40이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은 우리 AI 랩스들,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은 최소 1년 후에는 매출이 480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이게 ARR이 거의 1년 단위 이상으로 계약하거든요, 기업들이. 네. 내가 이번 달만 클로드 쓸게라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계약하는 그 매출을 계산한 거거든요. 네. 구독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독 매출이 40이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월 단위로. 네. 그러면 미니멈 ARR은 480이잖아요. 투자는 200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12개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니멈이죠. 미니멈으로. 이것도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 투자하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과거 12개월과 현재 투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엔트로픽 한번 보시죠. 엔트로픽은 이 ARR이 지금 최근에는 미쳤어요. 6주마다 2배가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작년 연말 보죠. ARR이 월간 구독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달에 620억 달러죠. 엄청 성장을 했네요, 진짜. 6개월 만에 네. 지금. 그러면은 근데 자꾸 매스컴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9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투자는 지금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한다. 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상장하고 나면 돈이 끊겨서 그 다음엔 투자 못할 거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6월 기준으로 620억 달러고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오픈 AI도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합산이 구독 매출, 연간 구독 매출이 6월 기준으로
1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늘어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미니멈으로 계산을 해봐도 만약에 엔트로픽이 연말에 1520억 달러가 연말 기준으로 ARR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수치는 거의 메타 매출을 거의 멱살 잡는 수준. 엔트로픽이요. 네. 근데 메타보다 토큰당 매출 GPM이라고 하는데 네.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과거의 매출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의 투자를 자꾸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 달 기준으로 나오는 매출의 성장률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은 그럼 엔트로피가 어떨까요? 지금 막 스페이스X한테도 임대해서 투자한다고 하고 뭐 지금 메타도 엔트로픽한테 지금 남는 그 컴퓨팅 자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엔트로픽은 지금 토큰 팔아가지고 이익이 엄청 나는데 컴퓨팅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잖아요. 네. 투자는 맥시멈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달려가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많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시 코스피도 전저점 부근까지 떨어지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상승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1% 하락이고요. 네. 이제 옆에 이제 일본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 일단 대표적인 기업 우리 항상 보는 키옥시아 같은 키옥시아. 경우에도 지금 네. 10% 넘게 그래요.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1%대 정도 조정. 그러니까 지금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되는데 한 50조 가까이 현물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의 시장 흐름 보면 그 전에 팔았을 때는 삼전닉스가 올라서 요거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덜어내는 거야라는 게 이유가 됐었는데 아니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하는 와중에도 외국인이 팔게 되니까 네. 이것도 무슨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도 1조 7천억 넘게 현재 구간 팔고 있고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는 현재 5천억 가까이 출회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2조 원대 예,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지금 꼬였다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들어요.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예, 외국인이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네. 연기금도 기대할 수 없죠. 네. 뭐 공격적으로 안 판다라고 하지만 어. 뭐 사는 건 힘들잖아요. 음. 개인들도 보면은 투자할 만큼 뭐 지금 현금 가지고 있어서 투자 들어가긴 또 어렵고 저도 증권사에 있지만 거의 모든 증권사들의 지금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찼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좀 많이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3대 주체 개인도 여력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네. 외국인들은 어쨌든 뭐 많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면 어쨌든 연기금은 좀 줄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업사이드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게 아예 많이 빠질 때 아니면은 또 저가 매수도 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조금 좀 많이 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네. 수급 때문에 뭐 수급이 뭐 단기 중기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큰 트렌드나 큰 추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요럴 때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좀 제가 조언해드리면 지금 주식 다 빠지잖아요. 네. 주식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정신을 정신 차리고 뭘 차린다는 게, 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그거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네.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거 있죠. 많아요. 뭐 있죠. 많아요. 저는 진짜. 그거 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해요. 좀 이제 교체를 매매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파는 것도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매도했다가 또 시장 올라오면 같이 그냥 또 올라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반등이 더 세요. 네, 그런 그러니까 친구들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화장품 쪽에 투자하고 있던 종목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죠. 아. 그러면은 그 화장품 안에서도 대장주. 조금 더 실적이 괜찮고 조금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스위칭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반도체를 사라라는 것도 저는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50% 60% 빠졌는데 반도체 빠져봐야 20% 25%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팔고 또 반도체 레버리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두드러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반도체는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냥 클린한 돈으로 그냥 뭐 사시면 되죠. 네. 한 달에 매수.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아. 저는 그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나중에 지금 어렵죠. 지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직장인들의 전자와 닉스의 종업원들과 아닌 분들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쪽은 성과급 뭐 5억, 6억, 7억 받는다고 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5천만 원 성과급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저는 주식도 그럴 것 같아요. 주식도 전자닉스의 주주들은 이게 자사주도 사준대, 배당도 많이 해준대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부를 읽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좀 소외된 섹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좀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닉스는 내가 비중이 없다면 내가 많이 빠진 주식을 팔고 사는 결정은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클린하게 좀 조금 소비를 줄이시고 좀 돈을 마련해서 적립식으로라도 꾸준히 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뭐 같은 2차 전지 중에 그래도 얘는 적자가 아니야. 뭐라든가 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기업으로 스위칭 매매를 해서 포트를 조금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질 때 근데 반등할 때는 이 차별화 또 되거든요. 업종 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조금 스위칭하는 그런 전략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구간 낙폭 조금 줄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지금 지수는 4%대로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지금 주가 하락이 7%, 8% 가까이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5.6%까지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줄인다라고 하는데 낙폭이 워낙 커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 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모아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 사요, 하이닉스 사요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네. 정 부장님도 그 얘기를 네. 지금 네 번째 질문으로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하이닉스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정도에서는 두 개를 뭐 다 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두 개 다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반반? 많죠.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저도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매니저들이랑 만나 보면은 다 약간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하이닉스가 낫다. 어떤 분은 뭐 삼성전자가 낫다. 뭐 그게 의견이 다른데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숫자를 봤을 때는 네. 지금 시점에선 저는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요? 하이닉스는 또 한 주 사는데 200만 원 드니까. 개별로 사기에 굉장히 적립식으로 사기에도 삼성전자가 아.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이닉스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200만 원이 넘으니까 난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비싸니까 레버리지 자꾸 사는 거예요. 액면 분할 좀 했으면 좋겠다. 2만 얼마짜리니까 하는 생각이 레버리지는.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효과 아니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레버리지 또 초보 투자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상심하잖아요. 네. 이게 한 주에 그래도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었으면 내가 한 달에 한 주, 두 주, 세 주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모으시기에는 전자가 좀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오늘도 매수하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테슬라도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인도량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세론으로 7% 8%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주말 지나서 이렇게 뺄 내용이 아니었네 하면서 또 어저께 또 되돌림이 있었고요. 6점 몇 프로 올라서 전자도 당장은 오늘 수급이 꼬이고 야 실적 굉장한 빅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팔아야겠다라는 수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잘 나왔지만 예상치 범주에서 나왔죠.
마이크론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네. 해서 이제 매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뭐 내일 되면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이렇게 분석을 또 그렇죠. 해가지고 네. 목표가나 이런 거 할 거고 그렇게 또 다시 냉정하게 실적을 보면은 이거 지금 주가 레벨에서 이 실적은 굉장한 실적이었구나. 굉장한 아마 지금 7월에 빅테크들 실적 나오면 전자의 실적이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분기 영업이익에서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전자가. 맞아요. 이미. 네. 네. 그러면은 실적 발표 다 끝나고 아마 퀀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래비를 또 쫙 세우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네. 실적과 영업이익률, 뭐 시가총액.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자닉스 상단에 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 된다고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5-6% 안에서. 됐죠. 그런 시장에서 1등 그리고 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지금 마지막 타임에 저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은 오늘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할 거고 ADR 상장, 하이닉스의 기대감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제가 어저께 만든 거라서 삼성전자 컨센은 85조였는데 89조 나왔죠. 네. 하이닉스는 66조라서 우선은 2분기 실적만 봐도 한 30% 가까이 차이가 예상 나고요. 올해 연간 실적도 한 35% 정도 전자가 뭐 더 높고 그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내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이익의 규모가 뭐 5%, 10%, 2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0% 이상 차이 나는데 뭐 시가총액은 우선주 포함하면 뭐 한 20% 정도대라서 실적의 프리미엄이 조금 덜 반영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자의 이익도 지금 거의 7%, 8%다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의 뭔가 그런 성격의 차이를 비교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어차피 똑같이 반도체 실적이라고 하면은 전자도 그러면은 이제 실적만 봐도 이런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전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이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전자는 34에서 38%로 4% 정도 1분기 증가를 했고요. 네. 아마 2분기도 뭐 이런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조금 과거에 이제 일반 D램이 어려울 때 HBM으로 좀 고수익을 누리면서 좋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이게 뭐 크게 점유율 1등이 올해 유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점유율은 D램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삼성전자와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주가는 뭐 비슷하거나 한 10% 차이 난다 이러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쨌든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이나 DDR5나 뭐 LPDDR이나 요런 것도 다 지금 AI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캐펙스나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원래는 점유율 1등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보통 어떤 산업에도. 근데 이제 오히려 디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숫자만 봤을 때는 뭐 닉스 ADR 모멘텀 뭐 좋긴 한데 어쨌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라서 이게 또 닉스가 좀 더 빠지면 또 이제 또 매력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력도가 더 높고 오늘도 아마 지금 전자 더 많이 빠지죠. 맞아요. 네, 그러면 매력도는 저는 조금 전자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자, 닉스,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거의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금 전자가 85조인데 마이크론이 한 50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성과급 제외하면 전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마이크론이랑 나는데 시총은 뭐 20% 완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실적은 2배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좀 저평가가 좀 커서 지금 시점에선 내가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한 주, 두 주, 10주, 100주 모을 주식은 뭘까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금 시점에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7월 30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의 경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시점이 그때고요. SK하이닉스도 그쯤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도 좀 네,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러면은 뭐 사실 주가 측면이거나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팔죠. 뭐 연기금도 뭐 지원하기 어렵고 개인들도 수급의 한도가 좀 꽉 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자와 닉스가 이 많은 잉여금을 토대로 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해줘서 시장에서 이 매도 일변도로 돼 있는 수급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네,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고 네. 좀 뭐 전자는 어차피 직원들한테 자사주로 성과급을 주기로 했으니까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아마 좀 발표가 있을 거고 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측면에서 뭐 배당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국인과 뭐 개인들의 수급의 악화를 조금 이제 그 공백을 채워주는. 자사주로 조금 이렇게 채워주는 그렇게 되면 좀 수급상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희망이 수급상으로도 좀 있다. 우리가 2월에 내내 2월만 끝나면 7월에 이거 해뜰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주에 이거 이벤트 있어. 맞아요. 실적 발표 너무 좋을 거고 그럼 시장은 환호할 거고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하면 ADR, 네. 그 밸류를 인정받아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더 오를 수 있어 하는 그 희망의 끈을 6월 내내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7월 막상 오자 이거 뭐 조기는커녕 뭐 메타, 애플 뭐 이런 자본들 들려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네네. 주식시장 결국은 어차피 펀더멘탈 실적 혹은 실적의 성장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머니게임의 성격이 있거든요. 머니게임. 머니게임의 성격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실적 엄청 좋을 때 주가 안 갔어요. 3배인데 안 가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영업이익률도 최대인데 네. 계속 들고 있는데 이제는 나 못 참겠다 하고 파니까 갑자기 로봇 로봇이나, 올라서 네, 오르잖아요. 맞아요. 주식 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러네요. 주식 시장이 원래 죄송한 말이지만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엄청 사가지고 올라가기를 손에 꽂고 오늘 실적 나오면은 올라가겠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배팅했는데 절대 주식시장은 그런 포지션에 수익을 안 준다. 그거는 우연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 개인들이 얼마에 샀는지, 네. 예, 지금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배팅이 돼 있는지 다 이런 나오죠. 것들을 다 계산이 이미 돼 있어서 그런 거 포지션으로 움직이는데 과도하게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만든 포지션에 주식시장에서 너 큰 돈 벌어라 라고 수익을 주는 일은 이제 없다라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머니 게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예, 지금까지의 저는 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만든 거는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쵸.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3주체 중에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렵습니다. 환율도 계속 뭐 1530원대.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우 받을 분들이 기업 아닙니다. 아니죠. 외국인 예. 여러분들 실적 확인했으면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정우청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는 큰 그림 그리고 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시 구간에 반대 매매가 출회되는 그 시간이기도 하죠. 뭐 각각의 그 증권사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그래서 네. 한 차례 좀 출렁임이 있었고요. 다시 또 10시 초반 정도의 시장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잠깐 코스닥도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0.3%대 하락, 코스피도 4% 안쪽까지 하락폭을 줄였다가 다시 4.3%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계속해서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모르겠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희망을 뭔가 희망 고문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믿는다면 계속 분할 매수. 네. 근데 돈이 없죠? 없죠.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교훈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항상 있어야 하고 없다면은 벌자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